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토론 주제가 뭐냐 그러면 WHO,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EIOS 2.0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까 뭐 오주영 회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 그들이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연습들을 합니다. 뭐 이벤트 2021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일으켰죠. 그들이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근데 이 iOS는 요번에 요 뒤에 보듯이 에피데믹 인텔리전스 from 오픈 소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2017년도에 버전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기사나 이런 소식들을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누구 뭐 개인이 올리는 것이든 어떤 기관이 올리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2017년도에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또 준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예요? 코로나가 터졌죠. 그것처럼 지금 요 며칠 전에 10월 달입니다. 2025년 10월 달에 iOS 버전 2.0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건 그들은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WHO가 관계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어떤 또 다른 전염병 사기가 준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만 이렇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어떤 규모는 어떻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규모는 좀 작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 대신, 이슈를 만들겠죠. 이슈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간다든지, 뭐 입출국을 한다 그러면, 야, 무조건 생체 인식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고 추적, 감시 가능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전염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EIOS 시스템을 지금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한번 먼저 이 iOS 시스템 아직 그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서 이 기사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WHO는 전염병 사기를 통해 인류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요것은 그 2020년 4월 2일 WHO에 나온 기사인데 오픈소스 전염병 정보 조기 감지를 위한 생명 구하기라는 이걸 통해서 WHO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iOS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 4월 2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막 준비 기간이고 약간 이슈가 되던 그런 기간이었죠. 이때 이 iOS를 WHO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전염병 정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다양한 공중보건 이해 관계자 간의 독창적인 협업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정보를 활용하여 공중보건 위험 및 위협을 조기에 감지, 검증 및 평가하는 통합된 모든 위험 원헬스 접근 방식을 구축한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하고 이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iOS 시스템은 공중보건 정보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기 위한 WHO와 유럽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 간의 오랜 협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코비드 비상사태라고 해서 이 iOS는 2019년 12월 31일 오전 3시 14분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진단 발병을 보도하는 첫 번째 기사를 수집했다. 그러니까 이 iOS가 뭐냐 그러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돼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기사들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기사를 토대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근간으로 삼기 위한 시스템이 EIOS 시스템인데, 어, 예를 들어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오전 3시 완전히 마지막 날이죠. 그때 그 첫 번째 기사를 수집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EIOS 시스템은 발병 관련 기사를 하루 최대 22만 8천 건까지 수집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한에서 지금 뭐 이렇게 발생했는데 3월 말까지니까 약 3달 동안 뭐예요? 뭐 누가 어디에서 발병했다 막 기사들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기사들도 만들어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러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기사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방역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방역 계획을 세울지를 설계를 하는 게 EIOS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비드식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고 요게 EIOS고 그다음에 2010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기사인데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가만히 보세요. 이 시점이 코로나가 처음 기사가 올라왔던 시점보다 약 2달 빠르죠. 코로나 처음 기사가 2019년 12월 31일인데 약 2달 정도는 아니고 한 50일 정도 빠른 기사입니다. 빠른 기사인데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 공중보건감시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였다. 어디에? 서울에. 2019년 외기반 감염병 사건 감시 시스템 글로벌 전문가 회의가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019년 11월 12일 날 개최가 됐다. 세계 각국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목표로 공중보건 사건 기반 감시에 대한 경험 공유 및 효율적 활용 방향 모색을 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중보건 사건 기반 감시 체계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첫 번째 기사가 나오기 약 한 2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EIOS 시스템은 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프롬 오픈 소스인데 미디어 내 질병 관련 뉴스를 발췌하여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기사들 있죠. 그중에 질병 관련 뉴스를 발췌하여 공유되는 웹 기반 감염병 사건 감시 시스템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버전 1.0에서는 AI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전 2.0에서는 AI를 이용한답니다. 예. 전 세계의 어떤 감염병 기사들을 다 AI가 쓸어 담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iOS는 에볼라, 메르스 유행 등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공중보건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를 국가, 지역, 국제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에 개발되었다. 예. 아직은 이 기사가 2019년이니까 뭐예요? 코비드19가 터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뭐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의 주도하에 국제 관련 기관 및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영국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뇌 기반 감염병 발생 보고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2019년부터 EIOS 시스템 회원국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뭐 이제 전 세계로 이거를 다 보급을 할 겁니다. 이 iOS 시스템은. 이게 2019년도 우리나라에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답니다. 이게. 예, 전문가 회의를. 그게 한국이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EIOS 시스템 도입에 있어 선행 국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참 좋은 거 해가지고 아주 사기침. 하여튼 사기공화국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올해 10월 13일 WHO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 강화 위에 공중보건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답니다. 2.0으로. EIOS 시스템을 2.0으로. 그래서 오늘 세계보건기구는 주요 파트너 및 후원자들과 협력하여 공중보건 위협의 조기 탐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오픈소스 전염병 정보 시스템 2.0 버전을 출시했다. 10월 13일에. 예. 그래서 전 세계 110개국 이상 회원국가 30개의 기관 및 네트워크에서 사용. 아마 이제 더 보급이 되겠죠. 지금은 110개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업데이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EIOS는 공중보건팀이 방대한 양의 공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매일 잠재적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매일 뭐 이제 이상한 기사들이 앞으로 전염병 아까 뭐 한국과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돈을 가지고 뭐예요?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 뭐 포유류가 걸리면 100% 치사율 걸린다는 그 조류독감 바이러스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그냥 이런 EIOS라는 시스템을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겠어요? 그 대신 이번에 목표는 사람들을 죽이고 백신 맞추고 이거보다 전 세계적인 생체 인식 정보 어떤 입출국 시스템, 그 추적 감시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목적이겠죠. 목적이 다르죠. 코비드19와는. 그때는 백신을 맞추고 감시 통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생체 인증, 뭐 출입국 시스템, 추적 감시 가능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협력하고 혁신하며 보건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뭐 얘네들이 만들었으면 언젠가는 써먹겠죠. 예, 그래서 분쟁, 기후변화 또는 새롭게 출현하거나 재발견하는 병원군과 관련된 새로운 보건 위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진행 중인 사건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보건뿐만 아니라 분쟁이나 기후변화까지도 더 집어넣습니다. EIOS에서. 이제 생체 인증이 단순하게 어떤 보건뿐만이 아니라 분쟁 지역이다, 어떤 전쟁같이 분쟁 지역이다, 또는 기후변화가 발생해가지고 아까 뭐 자마이카에 뭐 허리케인 온다 그랬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 어떤 그런 데이터들도, 그런 용도에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보게 되면 AI 통합이 됐고 다양한 소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언어로 번역이 자동으로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고급 기능들이 추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 어, 국가의 조직 뭐 공동으로 쉽게 차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 EIOS 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및 기타 공공 출처에서 관련된 콘텐츠를 식별하여 중요한 보건 관련 사건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서 이를 검증 및 평가한다는데 앞으로 이게 뭐냐?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및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올리는 정보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든 블로그에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이런 것들도 전부 이들은 이제 뭐예요? 전부 AI가 추적하고 그 글들을 감시하고 결국에는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내러티브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걸 넘어서서 뭐 벌금을 때리고 체포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걸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 뭐 이런 내용이 WHO에서 자신들이 이 iOS 2.0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도 떴습니다. 10월 22일 언컨 뉴스에 단독 보도 WHO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EIOS 계획인데 차기 봉쇄 대비 운영 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과 인구 통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완벽한 지구적 감시 네트워크 구축이다.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봐야겠죠. 전염병 예방과 인구 통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완벽한 지구적 감시 네트워크의 구축. EIOS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똑같은 표준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냥 실시간으로 감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EIOS 시스템인데 뭐 심심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써먹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니까 저는 분명 이들이 근시일 내에 2030년 내에 전 세계적인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염병 또 팬데믹의 그 어떤 쇼를 할 거라고 이렇게 봐요. 예. 근데 예전에는 1.0에서는 수동적이었는데, 이제 능동적인 개입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AI 활용을 해서. 예. 그래서 보면 뭐, 원 헬스 전면 감시를 위한 트라이몽인데, 이런 확장적, 법적, 도덕적 근거는 인간, 동물,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을 연결하는 WHO의 원 헬스 접근 방식, EIOS 2.0 맥락에서는 이는 전례 없는 데이터 수집의 명분이 된다. 예, 뭐 AI가 하니까 전례 없겠죠. 하루에 수천만 건의 데이터도 수집을 할 수 있겠죠. AI가 하니까. 예, 그래서 자연의 모든 변화가 뭐겠어요? 기후 변화까지도 기후 변화다. 그럼 우리가 기후 변화는 거짓말이다. 이런 어떤 걸 올려도 EIOS는 그걸 추적한단 말이에요. 그 기사를. 그러니까 모든 동물 질병은 잠재적 건강 위험으로 분류되어 모니터링 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아니라 WHO에서 전 세계인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EIOS 2.0을 출시했다. 이겁니다. 예. 뭐 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래서 EIOS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코비드19가 터지기 전에 2017년도에 개발을 했고 2019년도에 한국에서 뭔가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 그거를 코로나 때 써먹었고 이제 2025년 10월 13일 날 iOS 2.0을 공개를 했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벌어질 건지 대충 예상이 가능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WHO에서 하는 일들 뻔하죠. 팬데믹은 하나의 명분이고,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인간을 통제하기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어떤 신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건강, 자,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쉽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어떤 범죄자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신체를 가두고 어딘가에 가두던가 손을 묶던가 하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체에 대한 접근권, 주권을 없애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입을 막죠,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납치해서 강도가 누군가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 사람을 어딘가에 가두고 손을 묶고 입을 막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스크 씌웠죠. 그리고 격리당했죠. 그리고 손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뭘 하지도 못,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을 팬데믹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명분을 이용해서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팬데믹 같은 것은 뭐,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아까 전에 그 치사율 100%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도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그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100%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백신으로 주입하죠, 그걸. 그럼 뭘 의미합니까? 백신 치사율을 100%로 높였다겠죠? 자, 그래서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백신으로 치사율을,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형수들 뭘로 죽입니까? 독극물 주입해서 죽입니다. 이 주사기로. 백신과 같은 거죠, 사실. 자, 어떤 독극물을 누군가에게 주입하면은 당연히 100% 치사율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자, 그런 뉴스를 이용해서 사람들 통제할 수 있다. 야, 이것이 치사율 100%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야, 너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게. 자, 그것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번 겪었으면 또 당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WHO는 그 건강보건 분야를 담당한 것이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WHO에서 하는 이 원헬스라든지 아니면은 EIAOS 이 감시 시스템이 어디서 유래하고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세계경제 포럼의 그 디지털 아이디 그 세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 해가지고 10개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맨 위가 헬스케어입니다. 맨 위가. 그리고 뭐 그 밑으로 뭐 금융 서비스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 음식이나 어떤 유통망 그리고 뭐 영화나 어떤 이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커머스, 쇼핑 그리고 AI 정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 헬스케어가 머리 꼭대기 위에 있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와 어떤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주권을 뺏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강도가 누군가를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신체를 결박합니다. 어디에 가두던가.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WHO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겠지만은 그 여러 어르신들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선보일 것이다. 이거는 제가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 기술이 있다. 그것이 뭐냐? AI 돌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AI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그 어떤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거동을 못하는 뭐 어르신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요양사가 그 사람을 그 24시간 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발작을 하거나 심정지로 쓰러지면은 요양사가 퇴근하거나 잠자고 있을 시간에 어떡합니까? 이 어르신 돌아가신다. 안 된다. 그 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24시간 우리는 감시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와이파이 돌봄 서비스인데 지금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건물을 바깥에서도 투사가 돼서 그 사람의 생체 신호, 그 사람이 뭐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열이 높은지 자, 이런 것들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먼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명분으로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국민, 전 인류에게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술은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된다.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의 디지털 아이덴티티 거기에 헬스케어 섹션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없을 수 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팬데믹 자체로 무서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무서울까? 아니면은 이 팬데믹을 빌미로 해서 어떤 디지털 통제 사회가 완성되는 것이 무서울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자체가 있어도 코로나는 무섭지 않죠, 여러분? 자, 하지만 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다 갖춰져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도 바로 드론에 의해서 아니면 지능형 CCTV에 의해서 감시당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한다. 내가 집에 있어도 밖에 와이파이 신호로 인해서 내가 열이 높으면은 밖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AI가 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하고 이 사람이 열이 높으면은 내가 집안에 나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 공무원이 문을 두들기고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너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서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 감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어떤 공중 보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보건 공무원이 집문을 따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체포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격리시키겠죠. 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AI 기술이 도입되면. 자,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체온계 같은 데 가가지고 쟀죠? 코로나 때. 열이 높으면은 코로나로 의심돼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 이런 것 과정들이 사라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팬데믹 같은 것은 뭐 있기 힘들겠지만 있어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팬데믹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원시적인 수준의 통제죠. AI가 들어가면은 누가 이렇게 체온을 잴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그 AI에 의해서 감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체온이 높으면은 바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바로 체포할 수 있죠. 안면 인식에 의해서 안 썼다라는 것을 바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이들은 뉴 노멀이라고 한 겁니다. 새로운 일상이라고.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기술을,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인간은 완전하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이들의, 물론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권, 미국의 패권 이런 것들은 기울고 있고, 달러를 이들이 찍어내던 이 달러에 대한 어떤 그 몰락의 신호는 있습니다만, 이들이 뭐 때문에 자신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자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AI 때문입니다. AI. 이들은 전쟁이 나고 어떤 어 특정 나라의 경제력이 무너지더라도 이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면은 미국을 떠나면 되겠죠, 이들이. 간단합니다. 글로벌리스트는 짐 싸고 나가면 됩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안 떠나도 되죠. 이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AI 기술이 이 특정 나라들에 도입돼서 그것으로 정부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되고 그 나라의 정보기관이 되고 이것이 그들에겐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AI를 발전시키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디지털 아이디를 하고 이렇게 됐을 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AI 기술이 누구의 소유고 누가 그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의 주체가 되는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체가 되면은 빌 게이츠가 왕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팔란티어가 주체가 되면은 피터 틸이 왕이 되는 것이고. 자, 그 싸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AI 패권 경쟁과 같은 지금 상황이다, 지금. 실제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AI, 러시아의 AI가 있고 한국, 미국 뭐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자체 AI를 개발하겠죠. 자, 근데 이 AI 주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WHO도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AI 기술이 들어가고 이 AI를 누가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이 WHO의 이 EIOS 감시 시스템의 AI를 소유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백신을 맞추고 싶어 하죠.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이 AI를 통제하고 누가 컨트롤하는 AI가 여기에 이식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사실 주권이 없다. 한국에서 어떤 개발한 AI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또 AI로 만든 뭐 조그만 프로그램 이런 것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국가의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의료 시스템 내지는 어떤 이 정부를 대체하는 어떤 정도의 그런 AI를 한국 어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의 AI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리스트가 판치고 있고 이 나라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한국은 어떤 글로벌리스트 그것도 특히나 이 빌 게이츠라든지 뭐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이나 자 아니면은 뭐 CIA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의 많은 이런 관료들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도 대체할 것이고 결국은 AI가 통제하는 사회로 갈 것이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디지털 통제 사회로
만들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는 그것을 환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실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QR코드 예전에 코로나 때 자기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를 QR코드로 찍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 댓글로는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했지만 현실로 와서는 그냥 수능을 다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한국 특히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 디지털 통제 시스템 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은 그 통제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별별 이벤트들을 다 만들어낼 겁니다. 뭐 전염병, 전쟁 또는 어떤 위기 상황들을 아, 지금은 그냥 깨어서 그냥 매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매일 깨어서 어떻게 하면 저항을 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매일 해야 될 겁니다. 예. 오주영 의원님, 두 번째 토론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제 또 매번 홍보하는 저희가 홍보하는 책인 이거 그레이트 힐링의 아이고 또 이게 또 잘 안 보이네. 그레이트 힐링의 이제 WHO 파트를 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팬데믹 조약할 때도 반대한 나라들은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뭐 미국의 24개 중 이런 데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래도 정치인들 몇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했고 밝혔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보우소나로가 막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보우소나로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막 이렇게 반대 성명을 내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는 WHO를 탈퇴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었고 또 시민들의 저항도 전 세계적으로 거셌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정말 일본 부러웠던 게 그 WHO 팬데믹 반대 시위하는 거. 네. 팬데믹 조약 반대 시위하는 거. 그래도 그 시위가 없는 일본에서 몇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물론 또 그 내막은 자세히 봐야지 알겠지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 한국은 저희가 작년에 해봐서 알지만, 막 다른 단체들이랑 연합을 해서 해도 많아봐야 백 몇십 명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그 연합해서 하던 단체들이 정말 이 진정으로 그 백신의 실체랑 딥스테이트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단체가 아니란 걸 알아서 저희는 또 따로 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팬데믹 조약 때도 그렇고 또 더 앞으로 가면은 2019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벤트 2021을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했더라고요. EIOS 이거를 그 컨퍼런스 행사 같은 걸 이미 2019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인데, 이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로나 사기 전에 몰랐던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으나, 이 너무나도 이 명백한 사기를 가지고 코로나 사기 때 한국의 대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코로나 사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팬데믹 사기를 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이 WHO의 뭐 팬데믹 조약이라든지, 지금 또 EIOS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행태, 정말 한국만큼 이렇게 이 그들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뭐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대응도 없고 그저 손 벌리듯이 환영하거나 아니면 무관심이라는 어찌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이 최악인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굉장히 또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에 만약에 또 팬데믹 사기를 친다고 하면은 정말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할 것 같고 다른 나라들 다 안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몇 년이고 지금
그 사기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기 때 이미 전 세계 딥스들이 한국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저항을 해가지고 이 팬데믹 사기를, 코로나 사기를 좀 빨리 끝내야지 됐는데 한국만 거의 1년에서 1년 반 가까이를 더했고 한국만 지금 여전히 이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는, 그냥 이 코로나란 사기를 통해서 모두가 정신적 불구가 돼가지고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정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 한다면은 그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데, 이 EIOS를 이번에 또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한국에서는 팬데믹을 한 20년이고 30년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팬데믹 조약도 한국은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도 이제 다음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이 어떻게 시비가 걸려가지고 뭐 감금이 되거나 뭐 체포가 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디에 구금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판국인데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보험 서류 떼러 다니면서 많이 봤지만 병원은 요새 그냥 백신 접종 가판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백신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신이 mRNA 기술을 적용을 하는데도 독감 백신 뭐 2가 접종 맞으세요, 3가 접종 맞으세요 이런 거 하고 그건 뭐 가격이 3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 이런 거 써붙이고 또 가다실 맞으세요, 뭐 무슨 백신 맞으세요, 뭐 정기 접종, 무료 접종 하면서 백신 얘기만 그냥 병원에 들어가면 데스크에 주르륵 달려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백신 접종했다가 사인을 하고 동의서에다가 그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당연히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 부작용이 어떻고 그런 거 자세히 써놓지도 않습니다. 써져 있다고 해도 이만한 글씨로 써져 있어서 보기도 어렵게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또 EIOS 한다 하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인터넷에 글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팬데믹 계엄이 또 벌어진다 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대로면은 적어도 한국은 그냥 자업자득이고 어찌 보면 또 팬데믹의 통제를 당하고 싶어서 지금 무의식적으로 그 동의를 한 팬데믹으로 인한 통제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다. 아주 의식 수준이 개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WHO가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감시가 아니라 그거를 약간 좋은 뭐 보살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새 보면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좋은 소식 하나도 없는 딥스가 장악한 한국을 정말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면은 이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게 비단 뭐 정치인 누구 뭐 범죄자네 어쩌네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세계 각국 정부와 그 정부 위의 정부가 다 범죄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부 위의 정부로 정말 반대를 해야 됩니다. WHO, UN, 그리고 WEF, 세계경제포럼 같은 데서 이 인류의 적이나 다름없는 이 단체들에서 우리들을 그네들의 아젠다로 통제하고 억압하려 드는 것을 막아야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EIOS 이거 정말 찾아보니 너무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또 사기 팬데믹이 터진다면 그때는 바로 백신을 들여올 수 있고 바로 이 사기 팬데믹이 돼 찍소리 하는 사람들, 찍소리라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기 때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교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나라고 오히려 사기를 치기 위한 필요한 노하우만 남아있는 나라죠. 그거에 대한 결과물만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노력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뭐 백신 안 맞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 무지에서 깨어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